안녕하세요. 이웃집 닥터 이승은입니다. 코로나 재유행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혹시 내가 또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홍삼이나 비타민, 프로폴리스 같은 영양제들을 정말 열심히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실제로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6조 원이 넘을 만큼 다들 면역력 관리에 진심이신데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렇게 애를 써도 감기는 계속되고 몸은 예전보다 더 피곤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혹시 우리가 면역력을 높인다고 믿고 했던 그 성실한 노력들이 실제로는 몸의 면역 균형을 깨트릴 수도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면역력 강화라는 말은 사실 의학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마케팅을 위한 편의적인 표현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면역은 무작정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면역 세포들과 신경 물질들이 상호작용하며 정교한 균형을 유지하는 복잡한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연 같은 경우는 면역 기능에 필수적이지만 과잉 섭취하면 오히려 구리 흡수를 방해해서 면역 기능을 억제할 수도 있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비타민 C나 비곤 같은 수용성 비타민도 필요 이상 먹으면 흡수되지 못하고 소변으로 배출될 뿐입니다. 결국 많은 분들이 면역력 강화라는 모호한 정보에 의존하여 시간과 노력을 들여온 셈입니다. 오늘은 그 접근법을 바로잡고 진짜 문제의 원인과 제대로 된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같이 반복적인 바이러스 감염 후에 겪는 우리의 문제는 단순히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가 아닙니다. 더 정확히는 면역 시스템의 조절 기능이 무너진 교란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불필요한 곳에서는 과잉 반응을 하고 정작 필요할 땐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불필요한 염증을 지속시키거나 심지어 우리 몸을 스스로 공격하는 자가 면역 반응과 유사한 상태를 만들기도 합니다. 동시에 새로운 감염원에 대해서는 무력하게 반응해서 감기 같은 경우는 더 자주 걸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호소하시는 뭘 해도 풀리지 않는 극심한 피로감이나 머리에 안개 낀 것 같은 브레인 포그 현상이 바로 이 면역력이 무너진 상태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증상들의 핵심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우리 몸의 면역세포, 그 중에서도 바이러스를 직접 공격하는 T세포가 탈진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T세포의 탈진이란 만성적인 바이러스 자극 등에 의해서 T세포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지만 정작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핵심 기능은 점차 상실하는 기능 저하 상태를 의미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T세포 표면에는 PD-1 같은 억제성 수용체가 있는데 이 수용체는 T세포의 활동에 브레이크를 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만성 자극이 지속되면 T세포에 있는 이 PD-1 같은 억제성 수용체가 늘어나서 바이러스를 공격하라 라는 신호를 받아도 실제 능력, 즉 감염 세포를 파괴하거나 염증을 조절하는 사이토카인의 분비 등의 기능은 떨어지게 됩니다. 활성화 신호는 계속 받지만 정작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은 떨어지는 거죠. 이러한 비효율적인 면역 반응은 체내의 지속적인 저강도의 염증 상태를 만들고 에너지 대사와 신경계의 기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몸이 무겁고 머리가 맑지 않은 이유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느끼는 그 피로감은 단순한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세포 수준에서 벌어지는 생물학적인 현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면역 시스템의 조절 기능이 무너지게 되면 연쇄적으로 다른 문제들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 후에 없던 대상포진에 걸리거나 알러지가 심해지고 소화불량이 잦아지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것이 바로 면역 시스템의 조절 기능이 약화되면서 그동안 억제되어 있던 다른 문제들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까 말했던 대상포진이나 입술포진 같은 잠복 바이러스의 재활성화입니다. 대상포진 바이러스나 단순포진 바이러스는 한번 걸리고 나서는 우리 몸의 신경 속에 숨어 있는데 평소에는 우리 면역 시스템에 의해 억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면역 시스템이 교란되면 이런 바이러스들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면서 극심한 피로와 통증을 유발하게 되고 면역계의 기능 저하를 더욱더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에 장, 뇌, 면역 충해 이상도 중요한 퍼즐 조각입니다. 장내 미생물 환경이 무너지면 장 점막의 투과성이 증가하고 이는 지속적인 전신염증 반응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단일 감염이 아니라 초기 감염, T세포 탈진, 잠복 바이러스의 재활성화, 또 장내 환경의 붕괴,
그리고 지속적인 전신 염증 반응으로 이어지는 복합적인 위기입니다. 그러니 단 하나의 영양제나 단편적인 관리법으로는 이 복잡하게 연관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연관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단순히 뭔가를 계속 더하는 강화 방식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균형을 되돌리는 리셋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기능의학적 면역 리셋이란 문제의 근본 원인을 시스템적으로 접근해 해결해 가는 방법입니다. 첫째, 지속적인 염증 상태를 조절합니다. 둘째, 세포의 에너지 생성 기관인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회복시키고 세포 단위의 에너지 생산 효율을 높입니다. 셋째, 미생물 균형을 바로잡고 면역 기능의 핵심인 장 건강을 회복합니다. 넷째, 이 과정에서 생기는 산화 스트레스를 관리해 세포 손상을 줄입니다. 이때 활용되는 의학적인 도구들은 단순히 영양을 보충하는 강화제가 아닙니다. 기능이 저하된 특정 대사 경로를 정상화하고 면역 시스템이 스스로 균형을 되찾도록 돕는 정교한 기능 회복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치료적 접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각 개인에 맞는 최적화된 균형 상태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면역 리셋의 핵심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의 어떤 부분이 왜, 어떻게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표준 혈액 검사에서 모두 다 정상입니다 라는 결과를 듣고도 여전히 피로와 불편감을 호소하시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면역 조절 상태나 에너지 대사 기능을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기산 검사 같은 경우는 소변 검사를 통해 세포의 에너지 대사 상태를 보여주는 상세한 보고서입니다. 장내 미생물 분석을 통해 내 장 속에 어떤 균이 자리 잡고 있는지, 장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혈액 검사들은 모두 정상이니 그냥 푹 쉬세요 라고 말하는 대신 지금 느끼시는 피로는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생산 저하나 장내 미생물 불균형과 관련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명확한 데이터를 통해 내 몸의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근거해서 꼭 필요한 개인 맞춤형 솔루션을 설계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영양제들을 모두 다 따라 먹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분석한 뒤에 필요한 부분을 정밀하게 다루는 것, 그것이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는 가장 확실하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반복되는 감염과 피로감에 지치신 분들께 작은 실마리가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 내 몸의 면역 균형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진단과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웃집 닥터 이승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